자, 미러리스 카메라라는 게 뭐예요? 옛날 카메라에 보면은 빛이 이렇게 들어오면은 필름으로 하나 보내주고 하나 위에 뷰파인더라고 보내주는 이 굴절시켜서 보여주는 펜타프리즘 시스템들을 가지고서 그 카메라를 만들고 셔터박스가 있어서 엄청나게 크고 무거웠죠. 그런데 거기서 펜타프리즘을 쏙 빼버리는 게 미러리스예요. 즉 반사식 거울이 없어가지고 뷰파인더가 없어요. 가장 큰 장점은 같은 메이커면은 기존에 사용하던 렌즈를 사용할 수 있는 확률이 높다. 정확히 얘기하면 사용할 수도 있지만 사용하기 위해서는 아답터를 써야 되는 경우도 있다. 그 다음에 아무래도 원래가 사진을 타켓으로 만들어서 개발했던 놈이다 보니까 사진 품질은 월등히 좋을 수밖에 없어요. 핸드폰에 비해서. 그 다음에 동영상도 요새는 많이 신경 쓰고 만드니까 동영상 수준이 꽤 높은 정도들도 많고 오랫동안 카메라로 개발되어 왔기 때문에 주변 기기가 어마무시하게 많죠. 그 다음에 아까 메커니즘이 일부 빠졌다고 그랬었죠. 그만큼 가벼워지거든요. 그래서 다른 카메라 종류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가볍다. 그리고 뭐 와이파이나 블루투스 링크할 수 있는 것들, 짐벌 등에 잘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상대적으로 가격이 비싼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렌즈에 따라서는 어댑터를 껴서 써야 되는 경우도 많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죠. 컴팩트해지면 배터리가 작아져요. 배터리가 작다는 얘기는 지속시간이 짧다는 걸 의미하기 때문에 그 바디가 작은 모델일수록 배터리의 지속시간이 짧다라고 하는 핸디캡도 있습니다. DSLR 카메라라는 건 아주 전통적인 필름 들어가는 카메라의 형태인데 디지털인 애들이 DSLR 카메라죠. 그래서 얘는 당연히 기존에 사용하던 렌즈를 100% 사용할 수 있죠. 그리고 사진이 좋은 것만큼 메커니즘이 훌륭하니까 동영상도 꽤 수준급인 애들. 그 다음에 주변 기기가 아무래도 풍부할 수밖에 없고 제일 중요한 거 조작 방식이 옛날 카메라하고 똑같으니까 판넬 구성이 좀 덜 헷갈리죠. 그러니까 사진만 하셨던 분들이 넘어올 때는 조금 이제 시행착오를 덜 하시고 메뉴에 접근할 수 있다는 거.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무게가 좀 무겁다라는가. 그 다음에 동영상 전용이 아니고 원래 사진에서 인터페이스가 개발됐던 놈이다 보니까 좀 여러 가지 주변 기기라든가 스위치 배열 같은 것들이 좀 문제가 있고 발열이 좀 심한 애들이 있어요. 조금만 더운 데서 한 20-30분 열심히 찍으면요 슛다운 돼요. 꺼지기만 하면 좋은데 메모리가 확 날아가는 경우도 드물게 있어요. 그래서 열을 좀 많이 나는 장비들을 좀 피하고 싶으시다 그러면은 각 메이커별로 업그레이드죠. C나 F 시리즈 붙는 것처럼 그런 것들을 사시거나 아니면은 이제 그 파나소닉 장비처럼 열이 좀 덜 나는 애들을 선택하시는 것도 자기가 촬영하는 환경에서 굉장히 좀 많이 고려해 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이엔드 카메라라고 하면은 쉽게 이해하는 방법이 있어요. 똑딱이라고 생각하시면 똑딱이. 즉 무슨 얘기냐면 렌즈와 카메라 바디가 일체로 나온 애들이 있죠. 그래서 가방에서 꺼내서 파워만 온하면 쓸 수 있는 카메라들이 있죠. 그거를 갖다 하이엔드라고 보통 부릅니다. 그래서 그런 애들은 이제 컴팩트한 애들도 있거든요. 진짜 얇고 요만한 애들이 있어요. 그래서 스마트폰만큼 휴대가 간편하다. 그리고 동영상도 생각보다 꽤 좋다. 그리고 뒤에가 그 카메라 바디 면적만큼 액정인 경우가 많아서 액정 설정도 편하다. 스위블이란 거 뭐냐 액정이 이렇게 움직이는 애들이거든요. 좌우로 위아래로. 그래서 셀피 찍을 때도 상당히 도움이 될 수 있는 애들이 많아요. 그 다음에 주변 기기도 잘 붙고요. 대체적으로 그 똑딱이 하이엔드 카메라들은요. 접사는 세계 최고들이 많아요. 1cm까지 된 애들이 많아요. 좀 보급형들이 3cm, 5cm 정도니까 꽃이든 뭐 동전이든 제품이든 이렇게 들이밀고 찍어야 되는 경우들 있잖아요. 그때는 큰 카메라에 마크로 렌즈 다는 것보다요. 훨씬 더 낫습니다. 그 다음에 카메라 자체가 가벼우니까 짐벌도 작은 걸 쓸 수 있어서 여행 같은 거 다니시면서 그 데이로고 간편하게 찍을 때는 저는 오히려 저런 거창한 애들보다는 하이엔드 카메라 중에서 가성비 좋은 것들을 더 권장을 해드리는 편입니다. 근데 대신 이제 단점이 있죠. 아무래도 업무용으로 설계된 게 아니다 보니까 이렇게 키면은 렌즈가 안에서 접혀있다가 쥐잉 하고 나오는 거 많이 보셨죠? 내구성이 상대적으로 약하다는 거. 즉 핸들링 할 때 좀 조심해야 된다는 거 머릿속에 항상 넣으셔야 되고 그 다음에 바디가 작으니까 렌즈 교환은 안 되다 보니까 주로 이게 접이식 렌즈가 들어있는 애들은 망원이 좀 취약해요. 일상용으로는 충분히 쓸 수 있지만 멀리 있는 거 망원으로 당기는 거는 불가하다. 그 다음에 역시나 마찬가지죠. 컴팩트한 디자인 때문에 배터리가
짧은 경우가 많다. 그래서 여분 배터리를 적어도 이제 2개 이상 들고 다니시면 좋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캠코더. 캠코더의 최대 장점은 뭐냐면요. 일단 어떤 환경에서도 캠코더는 핀이 안 나간다. 그리고 캠코더는 또 한 가지 장점이 뭐냐면 줌이 무지막지예요. 그게 가능한 이유가요. 망원 효과라고 합니다. 이미지 센서 망원 효과라는 게 있어요. 이미지 센서가 이 사이즈예요. 그러면은 어떤 사물을 잡는다고 가정을 했을 때 이미지 센서가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어떻게 되죠? 이 배율만큼 어떻게 돼요? 망원이 발생을 해버리죠. 같은 렌즈면은 이미지 센서가 작아지면요. 망원처럼 동작해버려요. 그래서 캠코더는 통상적으로 보면은 보통 12에서 24배 줌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렌즈 자주 못 바꾸고 정신없이 쫓아다니셔야 되는 분들 있잖아요. 그리고 핀 안 나가야 되는 경우. 특히나 뭐 철새 같은 거 쫓아다니거나 자동차 추적하거나 뭐 그 예능에서 막 뛰는 것들 있잖아요. 그런 거 할 때는 선택의 폭이 아예 없어. 이런 거 아니야. 무조건 캠코더 들고 뛰는 거예요. 그래서 보도 현장에서 다 ENG라고 해서 캠코더 형태의 카메라를 쓰는 이유가 핀이 안 나가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제 일반적인 캠코더 기준으로 봤을 때 그 이미지 센서가 작아서 아웃포커싱이 안 된다는 아닌지만 좀 어렵다. 그리고 아무래도 업무용은 좀 무거울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센서가 작으면 유일한 단점이 하나 있는데 저조도에서 쥐약이다. 그래서 이런 방법들도 있다라는 걸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